자, 17페이지 문제 앞서서 16페이지 빠르게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에 나오는 기본적인 최대 최소값 문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얘는 그림을 좀 익혀두면 좋습니다 라고 했죠. 포물선 안쪽에 이렇게 직선 두 개가 있는 최대 최소 문제, 혹은 포물선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직선이 놓여있는 두 개의 직선, 두 개의 선분이 놓여있는 최대 최소 문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녀석의 특징은 당연히 엄청 중요한 초점, 그리고 포물선 위에 한 점, 그리고 얘는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그냥 임의의 한 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때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셋 중에 가장 중요해 보이지 않는 요 녀석을 어디에 무조건 연결한다? 준선에 연결했을 때 이 길이가 바로 요 두 개의 길이의 최소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뭐다? 자, 준선으로부터 요 포물선이 한 점까지 연결한 요 길이는, 이 길이는 요 길이와 같다. 그러므로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나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나 같은 길인데, 만약에 A가 여기에 안 있고 여기에 있다면 얘는 어때요? 요런 식으로 조금 더 멀지? 반면에 얘는 그냥 쭉 가기 때문에 최단거리가 될 거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바깥쪽에 있는 경우도 준선 위에 있는 엄청 중요한 한 점,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 그리고 뜬금없이 얘 뭐지? 이러고 있는 한 점, 요 점으로부터 어디에 연결한다? F에 연결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요 길이가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값이 되고, 요게 바로 최소를 만들어내는 포물선 위의 한 점이 되는데, 이유는 요 점이 아닌 다른 점에 놓이면 이렇게 돌아가요. 하지만 요 점에 놓이면 직접 가죠. 직접 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보다 빠르다라고 지난 시간에 개념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개념을 안다라는 상태에서 우리 위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의 제곱은 8x 위에 점 P와 두 점 A는 2,0 그리고 B는 6,3이 있다. 자, 선분 PA 플러스 P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요 녀석 가지고 우선 초점 잡아볼까요? 무슨 숫자를 항상 뺀다? 4, 2, x. 얘는 초점이 2가 되겠구나. 요 A는 사실은 초점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림만 봐도 보이죠? 초점에다가 포물선이 한 점에다가 B라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한 점을 연결했어요. 그럼 우리는 생략될 누구를 그려야 된다? 우선 준선을 그려야 되고,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어디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다? 준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바로 요 길이가 요 길이 두 개의 합의 최소값이다. 최단 거리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엄청 쉽지. x좌표만 보면 되지.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6. 차이는 8. 그죠? 그래서 그냥 얘 8이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뭐래요? PA 플러스 PB의 값이 최소가 될 때 점 P의 좌표, 바로 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좌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점이 가지고 있는 특징 뭐야? 우선 이 점은 딱 보니까 무슨 좌표가? 둘 중에 좌표 하나는 알 수 있어요. Y좌표가 3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 Y좌표가 X좌표는 모르겠는데 Y좌표는 3이야?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집어넣으면 우리 X값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구해보도록 할까요? 8A는 3의 제곱 9. 그러므로 A는 몇이다? 8분의 9다 라고 손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답 냅니다. 8분의 9 플러스 3. 답 내면 몇 나와요? 8분의 83, 24에 다 구도하니까 33. 이렇게 나오겠네요. 엄청 쉽죠?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친구의 정신감 있고 좀 늦게 왔지? 우리 숙제 밀린 거 해낼 수 있어? 수학 1이든 수학 2든 하나 잡고 해내는 게 어떨까? 지금 1학년 거 바로 하느라 바쁘구나. 있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 얘기해 주겠는데요. 내신 중요해. 그래서 수학 상하가 중요해요. 그런데 수능부터 뭐가 중요해? 수학 1부터 중요해요. 특히 이과 과정 같은 경우는
그 수능 시험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 하위 학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위 학년으로 갈수록 훨씬 중요해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되면 사실 좋아. 선행이 다 되고 상하하면 편한 건데 안 돼도 상을 최소한 다해야 하면서도 선행의 끈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선행의 끈을 놓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서 성적이 훅 내려앉아요. 고2 과정 넘어가면서부터. 반면에 선행을 꾸준히 해온 애들은 딴 애들이 다 떨어지니까 보통 대부분의 애들이 100명이 있잖아. 그러면 이 지방 같은 경우는 70에서 80%가 1학년 때 내신 잡는다고 수학 상하를 하거나 선행을 포기를 해버려요. 걔네들 고2 가면은 다 내려앉아. 그러면 선행이 돼서 수학 상하에서 약간 밀리는 것처럼 보였던 애가 고등학교 2학년 가면은 성적이 역전이 돼서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두 개 다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요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 y는 8분의 1 x제곱 위에 임의의 점 P에서 준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자. x축 위의 점 A, A,0에 대해서 AP 플러스 B, PH의 최소값이 루트 3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 그림이 세로로 세워져 있을 뿐이지 똑같죠? 포물선 안쪽에 있는 최대 최소 문제냐, 포물선 바깥쪽에 있는 최대 최소 문제냐인데 얘는 바깥쪽 문제예요. 그렇구나. 중요한 준선 위의 점, 중요한 포물선 위의 점. 아, 얘가 뜬금없는 애구나.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어디에 연결한다? 초점에 연결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초점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숫자를 뽑아낸다? 4를 뽑아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몇 나옵니까? 32분의 1. 네. x제곱만 남기고 옆으로 넘겨야 되는 거 잠깐만. X제곱 맞 선생님 문제 잘못 읽었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네. 저기 약간 낚시 같은 그런 오, 예. 엄청나게 중요한 실수할 뻔했어요. 맞습니다. 선생님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봤다. 얘는 x의 제곱은 8y 이렇게 바꿔놓고 정리하셔야겠죠? 그래서 4 뽑아내면은 2y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f의 좌표는 2,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0, 미안해. 선생님 한번 실수하니까 당황해가지고 이제 왜 이런 실수를 했지? 막 이 생각하니까 계속 실수하는구나. 미안해. 한동안은 정신을 못 차릴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P 더하기 PH의 최소값이라는 것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같겠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풉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즉 4 했더니 요 값이 몇이 나오더라? 2루트 3이 나오더라요. 양변에 뭔 짓 한다? 제곱합니다. A제곱 플러스 4는 12다. 그러므로 A제곱은 8이다. 양수 A 구하래요. A는 2루트 2다.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우리가 엄청 자주 했던 수학 상에서도 계속 나왔고 함수에서도 계속 나오던 자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쥐야 나왔다면 마지막은 뭐 거의 자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줄여놓고 너희들이 이제 많이 해가지고 그냥 줄줄 깰 거라고 생각해. 자, 뭐의 발자취를 자치라고 한다? 점의 발자취를 자치라고 한다. 점의 발자취를 자치라고 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 첫 줄부터 시작. 점의 발자취를 자치라고 한다. 따라서 점피의 자치를 구하라는 뜻은 점피를 모아서 연결했을 때의 그 그림을 구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자치 문제는 그림을 직접 그려 푸는 것이 아니라 자치 문제 3단계 풀이법에 의해 풀린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치 문제의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엄청 좋죠. 점피의 자치 방정식은 뭐야? 이렇게 물으면 제일 좋지만 꼭 그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자, 1, 2, 3, 4 이런 표현들이 전부 자치 문제다. 읽어봅시다. 시작! 점피는 어떤 곡선 위를 움직이는가? 점피가 나타내는 그래프는 무엇인가? 점피의 자치의 방정식은 무엇인가? 점피의 도형의 방정식은 무엇인가? 그래서 자치 문제는요, 항상 점피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지라는 이런 공통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다가 자취 문제의 공통점, 자취 문제의 공통점, 항상 어떤 점에 관한 얘기가 들어가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다양한 표현들은 표현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모두 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치워놓고. 자, 모두 다 얘네들은 뭘 요구하고 있냐면요. 답으로 뭐를 요구하고 있다? x, y 사이의 관계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기에 나와 있는 모든 표현은 야 어떤 곡선위를 움직여? 그 곡선을 xy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배웠던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취 문제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다.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답이 뭐가 됩니까? xy 사이의 관계식. xy 사이의 관계식. 그런데 문제에서요. 자체 방정식을 구하시오가 아니라 야 자취를 구해봐. 그냥 이렇게 끝날 때는 뭘 해야 된다고? 그림을 그려야 돼? 말로서 설명해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x, y 사이의 관계식이 나타내는 그래프를 말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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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원의 방정식이 나왔어. 그럼 방정식을 딱 써놓는 게 얘고요. 얘는 방정식을 보면서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반지름이 몇인 원이야. 이런 식으로 일일이 설명해 주는 게 두 번째 문제여서요. 사실은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자취문제 풀이법 3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필기를 선생님이 예전에 배웠던 거에서 약간만 수정해서 바꿔놓을 생각이에요. 야, 정피의 자취를 구해봐! 이러면 1단계에서 P는 세모, 네모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사실 왜 세모, 네모라고 썼냐면 대부분의 엄청 유치하고 쉬운 문제는 그냥 A, B 이렇게 쓰면 돼. 맞지?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야, P라는 점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Q라는 점은 2,3이야. 그런데 나는 M의 자취를 구하려고 해. M은 P와 Q의 중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이때는 여기에다 A, B 이런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고요. 주어지지 않은 점을 A, B로 쓴 상태에서 내가 구하려는 이 중요한 점 M의 자취를 구할 때 M을 어떻게 표현한다?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표현한 상태에서 앞에 오는 것은 스몰 x로 뒤에 오는 것은 스몰 y로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그냥 P의 자취 A, B 쓰면 되지만 이렇게 덩어리가 오는 게 진짜 자취 문제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얘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선생님이 세모, 네모로 썼을 뿐이야. 어쨌든 우린 이런 문제 나오면 얘는 X, 얘는 Y 이런 식으로 놓고 식 정리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첫 번째 얘를 가지고 세모는 X고 네모는 Y야 라는 식을 만들었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식은 최종적으로 뭐냐면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매개 변수는 누구랑 누구야? A랑 B지. 우리에게 필요한 식은 뭐야? A는 샬라샬라. X라는 문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 B는 직접 계산해 볼까? X라는 문자로 표현하면 얘는 뭐야 지금? 2x-2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자, B는 뭐라고 표현됩니까? 2y-3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개 변수를 A로 잡았다면 얘를요. xy만의 식, xy라는 문자만의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또한 매개 변수 B가 나왔다면 얘 역시 B를 없애주기 위한 X랑 Y라는 문자만의 식으로 이렇게 놓으면 다요. 여기까지가 1단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세 줄은 그냥 가볍게 한번 읽고 넘어가자. 시작! 왜냐하면 출발하는 원소는 무조건 스몰 x, 도착되는 원소는 무조건 스몰 y로 쓰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거 어디에서 나온 약속이야? 이런 약속 어디에서 배웠지?
함수에서 배웠었어요. 수학과 함수. 자, 밑에 시작. 이때 세모네모 속에 이미 xy가 나온 경우에는 다른 문자를 사용한 후 맨 나중에 다시 xy의 원래 모습으로 바꾼다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가끔 P를 출제자가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 근데 야, P가 XY야 이렇게 준 거야. 그럼 골 때리잖아. 는 X, 는 Y. 뭐 하자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혹은 이런 경우 있어요. 2X 플러스 3이고 얘는 3Y 마이너스 7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는 X, 는 Y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눈물에 다시를 찍어요. 보통. 다른 문자를 사용하라 그러는데 얘하고 얘는 다른 거야. 원래 나는 얘에 관한 식을 만들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똑같이 생겨서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러면 묻자. 여기에는요 4개의 문자가 나와요. x, y, x 다시, y 다시. 이 중에 매개 변수는 누구지? x, y. 얘가 매개 변수인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매개 변수로 똑같은 식을 다 풀어가지고 뭐만의 관계식을 만들어야 돼? x-y-만의 관계식을 만든 후에 맨 마지막에 눈물의 다시만 떼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원래 눈물의 다시는 얘랑 똑같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찍었던 건데 매개 변수가 다 죽어버렸잖아. 이제 자기랑 똑같은 애 없으니까 떼버려도 돼, 안 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x, y가 나온 경우에는요. 누가 매개 변수고 누가 매개 변수가 아닌 내가 구하는 식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될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를 소거해서 x, y 사이에 관계식을 만든다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매개 변수는 x, y 이외의 문자. x, y 이외의 문자. x, y 이외의 문자예요. 즉 예를 들면 보통 평범하게 a, b지. 그래서 a, b 다 소거하고 순수한 x, y만 살아남아서 얘가 등식 혹은 부등식을 이룰 때 우리는 이걸 관계식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바로 이 자치 문제의 뭐다? 답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매개 변수로 소거해. 즉 죽여버려야 돼. 이때는 장례식을 치러줘야겠죠? 장례식 치르는 방법은 선생님이 수학 상하에서 종종 얘기했어요. 죽은 자만 홀로 쓸쓸히 남겨두고 산자들은 모두 한쪽으로 넘겨버리는 이런 구조의 식을 만들면 된다. 자, 매개 변수가 2개면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몇 개 나온다? 1개. 만약에 문제가 좀 어려워졌어요. 매개 변수가 3개면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2개. 선생님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본 최대 많은 매개 변수 문제는 매개 변수 4개 나오는 문제까지 풀어본 적이 있어요. 매개 변수가 4개가 나오면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몇 개? 3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즉 매개 변수가 n개가 나오면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n-1개가 있어야 매개 변수를 완전히 소거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해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3. X에 숨어있는 범위가 있으면 반드시 기록한다 라고 나와있죠. 자, X에 숨어있는 범위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래? 정역의 범위라고 얘기하죠. X의 범위를 정역의 범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X에 숨어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흔히 나타난다. X 속에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나와서 실수의 제곱은 몇 이상이다? 0 이상이다. 로부터 x의 범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문제에서 매개 변수의 범위, 즉 a와 b의 범위가 주어져서 그것으로부터 x의 범위가 나오는 경우 등등 있는데 거의 3단계까지 사실은 내려가지 않고요. 대부분의 80% 이상의 문제는 2단계에서 끝난다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원 나왔네요. 즉, 원, 포물선 2개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푸십시오.
점피의 자치가 포물선이어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알면 뭐 초점을 구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포물선 문제 95%는 그림으로 푸는 거다, 식으로 푸는 거다. 자치 문제 풀이법 식으로 푸는 거다, 그림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같이 가자. 이 문제는요, 원을요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배운 사람은 풀기 쉽고요,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이 문제에서 보여지는 어떤 특징들 하나 보자. 자, 얘를 보면서 우리 이거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의 식이다? 일반형의 식이다예요. 맞습니까? 자, 일반형의 식 선생님이요 조금 다시 기억 떠올리라고 개념 정리해주면서 예전에 배웠던 기억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까지 좀 선생님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일반형의 식이 나와 있어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막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표준형으로 바꿨어야 했지만 우린 바빠가지고 선생님이 좀 빨리 푸는 거 가르쳐줬는데 좀 더 빨리 푸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얘 딱 보자마자 우리 중심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호를 바꾼 절반 마이너스 2분의 a, 부호를 바꾼 절반 마이너스 2분의 b. 선생님이 요렇게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반지름 어떻게 구하라고 가르쳤습니까? 2분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요렇게 가르쳤어요. 자,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4분의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까지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요, 원이 될 조건이에요. 자, 원이 될 조건은 항상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된다죠. 반지름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면 돼. 우리는 요 첫 번째 줄에서 요 정도를 뽑아내면 돼요. 자, 선생님이 오늘 보강 설명 드릴 부분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 식 한번 보세요. 얘는 4분의 a의 제곱 더하기 4분의 b의 제곱 빼기 c지. 요 식을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 빼기 c.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로 얘야. 얘 어디에 나오는 볼이야?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얘를 가지고 표준형의 식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막바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중심 찾았잖아. 그치? 여기 밑에다 설명할까? 그러면 얘를 보면서 반지름은요, 윗식을 보지 말고 중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야. 반지름의 제곱은 앞에 있는 거의 제곱, 얘의 제곱 더하기 요 좌표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 했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상수만 빼버리면 되겠지.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요, 반지름의 제곱하고요, 중심을 알면 얘 가지고 표준형의 방정식 막바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만든 후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빼기 상수. 되겠습니까? 다시 뭐라고? 반지름의 제곱은 시작. 중심을 만든 후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빼기 상수. 한 번 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빼기 상수. 한 번 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빼기 상수. 여기까지 개념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요, 저 위에 나와 있는 녀석을 가지고 실제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은 0이라고 나왔어. 중심 불러볼까? 부호를 바꾼 절반 0, 부호를 바꾼 절반 2. 자, 반지름의 제곱 들어갑니다. 0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3은 1.
엄청 쉽죠? 반지름의 제곱이 1이면 반지름도 몇이야? 1. 뭐 이런 식으로요. 원에서 제일 중요한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개념은 뭐야? 외접한다. 자, 두 원의 위치 관계지. 두 원의 위치 관계 기억나요? 우리 서로 처음엔 잘 몰랐지. 그러다 어느 날 너와 우연히 마주치게 된 거야. 네가 내 마음에 들어와. 막 이런 설명해줬던 거 기억나죠?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 외접하는 요런 관계예요.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개념은 시작. R 플러스 R 다시는 중심. D. 예,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와 같다. 두 반지름의 합분 D와 같다. 우리 요거 써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이는 개념 뭐가 보여? 읽어보고 얘기해. 무슨 개념이 보여? 문제에서. 포물선 조절. 이게 뭐야지? 엄청 중요한 개념 기억나나? X축에 접한다 반지름 이렇게 가르쳤어. 기억날까? Y축에 접한다 반지름. 이 접한다라는 표현 엄청 중요해요. 얘를 보자마자 와우 얘가 반지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개념학적으로 엄청 중요한 표현이구나. 무슨 표현이? 요 접한다라는 표현이 이 첫 줄에 원과 관련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정리하겠습니다. X축에 접한다. 우리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된댔어? X축에 접한다 나오면 중심의 Y죠. 중심. 그렇죠. Y좌표에 절대값. 절대값 붙인 것이 뭐다? 반지름. 반지름이다. 우리 이렇게 배웠죠? 얘가 줄줄줄 나와야 돼요. 지금 이런 개념들 첫 번째 줄에서도 1번, 2번, 3번 원 하나로만요 이렇게 많은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어? 예, 자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네 번째는 이제 자취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취 문제 풀이법으로 풀어볼까요? 1단계 점피는 내가 좌표를 모르네. 몇 콤마 몇으로 놓고 풀까? 몇 콤마 몇으로 놓고 풀래? A 콤마 B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타깝게 문제 뒤에 나와 있어. 그래서 M 콤마 N이라고 놓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는 문자는 스몰 x로 도착되는 문자는 스몰 y로. 와우, 매개 변수는 m하고 n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m은 x로 n은 y로 그냥 바꿔버리면 되겠네. 1단계 끝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이제 2단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에서는요.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 몇 개를 찾아야 된다? 한 개를 찾아야 된다요. 즉 m이라는 문자와 n이라는 문자를 포함한 관계식 한 개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 원이 두 개가 나와서 우리는 이 등식을 가지고 관계식을 만들 거야. 그런데 원 하나는 내가 해석을 해냈거든? 근데 또 하나의 원, 외접하고 x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 예, x축에 접하는 원이 하나 등장하고 있어.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x축에 잠시만 중심 P에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자, 어떻게 쓰면 되겠어? 중심이 n, n이니까 시작! x-m의 제곱 플러스 y-n의 제곱은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이다. 이 n의 제곱이에요. 원래 엄밀히 말하면 절대값 n의 제곱인데 절대값 n의 제곱이냐 n의 제곱이나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얘는 봤더니 중심이 m, n이고 반지름이 절대값 n인 원이 나왔지. 그런데 바로 선생님이 밑줄 친 이 두 개의 원이 서로 무슨 관계? 외접이래요. 그래서 외접하면 r 플러스 r 다시는 d니까 반지름 1 반지름 절대값 n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면 되겠구나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거리 공식 쓰면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n-2의 제곱이라는 m과 n 매개 변수만으로 이루어진 관계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는 이 식을 결국에 뭐로 바꿀 거야?
m은 x로 n은 y로 바꿀 거지?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답 다 나왔네 이렇게 바꾸면 돼. 뭐 여기까지 우선 적어놓고 갈게요. 이게 답이야. 근데 이렇게 답 쓰려니까는 좀 찝찝하지. 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자체는 포물선이다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얘가 무슨 포물선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정돈 해줄 거예요. 양변에 뭔 짓 한다? 예,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1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그리고 여기에서요. 선생님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중심이 0,2에 있고 x축에 접하는 원은